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안면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태, 추사기념관, 용궁리 백송, 화순 옹주 홍문, 화암사, 참 김구 선생묘, 여사월 이존창 생가터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반일회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봉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김태현 이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충남 소독 역의 유출을 전국 최고 대책 강구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은 지난 2022년 3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충남도가 소독 역의 유출 전국 1위 법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당시 경제실장은 도내 생산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넘으며 그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역의 유출 해소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득 역의 유출이란 지역에서 창출된 요소 소득, 즉 영업 잉여와 피용자 보수 등의 소득이 분배와 지출의 과정에서 해외 및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 역의 유출의 규모는 지역 내 총생산과 지역민 총소득의 차액인 역의 순수 치보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의 역의 유출은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경제 성장의 결과가 지역 위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본의원이 충남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로 2021년 충남 지역 지역 내 총생산은 약 124조 5천억 원으로 경기,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 총소득은 약 99조 원으로 여기에 순수 치보는 소득은 마이너스 25조 원을 기록, 소득 역의 유출액이 전국 1위, 유출률은 20.4%로 전남 다음으로 전국 2위입니다. 그나마 2017년도 30조 원에 달하던 역의 유출률이 5년 후인 2021년에는 25조 원으로 17.5% 감소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여전히 유출률 1,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개방의 정도가 높은 지역경제에서 지역 간의 소득 유출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소득이 역 외로 유출되는 지역민들의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유출 소득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많은 지자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역외로의 소득 유출은 지역 내에 분배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감소시켜 생산, 분배, 지출, 생산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여기로 소득이 유출되는 지역은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채 지역 내 총생산을 위한 막대한 혼잡 비용, 환경 문제와 같은 외부 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반면 소득이 유입되는 지역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일부에서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관점에서 소득 유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득 역의 유출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소득의 역의 유출은 크게 근로소득, 기업소득, 재산소득으로 구분되나 규모 측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유출은 근무지와 거주지의 직주 불일치, 기업소득의 유출은 본사와 분공장, 지사, 영업소의 지역 입지 불일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인당 명목 개인소득 현황은 충남은 2,126만 원으로 전국 평균 2,222만 원보다 낮지만 광역도 중에는 경기도 다음입니다. 하지만 화면이 충남 근로소득 순유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 마이너스 3.78%,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2.41%를 나타내는 등 소득 유입률에 비해 여기로 유출되는 근로소득 비중이 거의 매년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소득 유출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처럼 충남은 근로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상위권에 있지만 여기 유출의 비중이 여기 유입률보다 높아 생산, 분배, 지출, 생산의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흔히 전문가들은 제조업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득 여기에 유출률이 높다고 합니다. 기업 본사가 서울, 경기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소득 유출에 있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비율이 높은 울산, 충북, 경북 등에 비해 충남은 거의 매년 소득 여기에 유출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충남 도민이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최근 5년간 소득 여기에 유출을 낮추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여기에 유출을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찰청의 파출소 치안센터 축소 폐지 재검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파출소는 1945년 광복 직후부터 반세기가 넘도록 경찰 조직의 최일선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 인원이 적은 파출소의 특성상 사건, 사고를 동시에 대처하기는 힘든 데다 2003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구대로 개편하였습니다. 당시 전국의 2,944개 파출소를 두세 개씩 묶어 863개 지구대로 개편하였고, 비는 파출소는 주간에 민원 담당관 1명 이상 주하는 치안센터로 전환하였으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65개를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단일 파출소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시스템을 지구대로 개편하고 파출소의 기능을 치안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져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지구대의 경찰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지난 9월 경찰청은 내근 부서를 축소하고 일부 통폐합하여 순찰 기능을 강화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을 없애고 업무를 효율화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치안센터 954곳 중 60.5%에 해당하는 576곳을 폐지하고 치안센터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하여 예방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여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시도별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살펴보면 경남 73.9%, 충북 71.4%, 경북 69.4%, 충남 68.2% 수지며 충남은 82개 중 56개의 치안센터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치안센터 폐지, 농촌엔 치안도 미래도 없다. 범죄마을 온상이 된다. 우리 마을에 김순경을 돌려주세요. 주민은 누가 지키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예산군과 금산군 지역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산경찰서는 치안센터 폐지 대상 8곳 가운데 1개소만 지역경찰 상시 학습센터로 활용하고 나머지 7개 치안센터는 충남경찰청에 용도 폐지를 신청하여 치안 기능이 상실되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경찰서 관내 치안센터 8개소 모두 폐지 대상입니다. 문제는 농어촌의 치안센터를 뚜렷한 대안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급작스럽게 폐지한다면 치안 불안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도민들은 그동안 통폐합으로 이미 농어촌 지역의 치안시설이 많이 줄었다면서 농촌에서는 농산물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각종 사건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력 보강이 필요함에도 행정 효율화만을 강조하여 치안센터를 폐지한다면 치안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크게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고 고령화 때문에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 방범에 취약하고 농산물 절도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 사건은 전국 연평균 541건 발생하였으며 자료에서부터 충남은 연평균 8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도범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에 불과합니다. 치안센터가 있어도 이 지경인데
제한센터가 사라지면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제한센터를 폐지하기보다는 기능 인력 유지와 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제한센터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 있으며 농어촌은 농산물 절도,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기에 제한센터를 성급하게 폐지할 게 아니라 보다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며, 예로 농어촌 지역의 CCTV 등 방법시설을 확충하고 2023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자율방범대 역할로 일부 보완하고 제한센터를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경우 현재 별도의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한센터를 자율방범대가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경찰청의 이러한 조직 개편에 대하여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경찰청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제한센터가 폐지되었을 때 충남의 치안 공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 보드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인용 전동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2018년 공유교통서비스 국내 출시로 시작되었습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동킥보드 등과 같이 전기를 이용한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보급과 이용이 손쉬워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최근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보도, 차도 등 기존 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어렵던 지역을 보다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동킥보드 수요는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한 개인형 전동킥보드는 편의성이 있어 20, 30대부터 40, 50대에 이르기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나 법적 체계가 미비하여 안전사각지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충남 전동킥보드 등록업체는 33개 업체 13,200대이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이용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5,690건이 발생하여 67명이 숨지고 6,281명이 부상했습니다. 충남의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7건 발생해 부상자 수 20명, 2021년 38건 발생해 부상자 수 40명, 2022년 70건 발생해 부상자 수 78명으로 매년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안전규제가 없어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에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어플을 깔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자 하면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초, 중, 고등학생, 학생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안전에 무감각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면허 등록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를 제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통한 음주 면허 소지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어
관계 규정이 허술하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도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금년 11월 12일 최고의 주행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단독으로 사물과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차량과 부딪혔을 때보다 4.7배가 높으며 사고 충격은 자전거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삼성화재와 보험개발원이 충돌 시험을 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시속 25km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충격은 자전거보다 2.3배 더 컸습니다. 보고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를 개정하여 전동킥보드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출 것을 제안하였고 20km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사고시 충격 흡수량은 36%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자전거 보행자 전용 도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제한속도를 15km까지 낮출 것을 주장합니다. 외국의 사례로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25km에서 20km로, 프랑스 파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의 운행을 금지하였고 독일은 20km입니다.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범 사례로 대구광역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20km로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낮췄으며 관내 모든 중, 고등학교 인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리거나 반납할 수 없게 하였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대여업자와 합의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 3가지를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대응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